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민주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죠. 그런데 이재명 사당화가 완성된 지금 어느 누구도 감히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서지 못합니다. 물론 당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연임을 하려고 나섰을 때 추대를 해야 하나 아니면 찬반 투표를 해야 하나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두관이 출마한다고 하자 온통 환영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김두관을 공격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두관이 또 망설였죠. 그런데 어제 김두관이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제왕적 대표 1인 정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1인 지시에 일렬정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을 제거 못하면 당은 붕괴될 것이다. 이재명 1인 정당이 된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김두관은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이 민주당에서는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 치료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할 것이다. 그는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낮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판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지난주 갤럽이 그랬죠. 그런데 과연 김두관이 제거하겠다는 오염원은 무엇을, 아니 말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김두관은 윤석열 정권이 무능과 횡포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재명 1인 정당이 되어 있는 민주당을 한시바삐 민주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정말이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1인 정당입니다. 가히 누가 이재명에게 도전장을 내겠습니까? 어제 신문사설 제목에도 썼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선거가 없어졌습니다. 이재명은 당연하다는 듯이 연임을 원했고 다시 한번 당대표 방탄조끼를 입을 것입니다. 아마 김두관이 얻는 표는 20% 내외 정도겠죠. 그런데 김두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대표로 나서 이재명과 겨루겠다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이들은 줄을 섰습니다. 모두 다 이재명 신화를 자처합니다. 7일 최고위원회에 나선 이현주는 이재명을 두고 대선 후보로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현주는 민주당을 뛰쳐나와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 몸을 담았던 정치인입니다. 국회에 복귀를 한 전현희는 8일 최고위원 출마의 변으로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현희는 변호사죠. 그래서 본인이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지냈던 김민석은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씩 다 했더군요. 하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자가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라고까지 했으니 이 민주당은 이제 공당이 되긴 아예 틀렸던 것입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제1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사람의 출사표가 아첨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출사표가 아첨성 발언이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래서 최종적으로 최고위원 5명에 뽑힌 이들은 그 최고위원직을 과연 가문의 영광으로 이길까요? 참 탄식이 나옵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재명은 오늘 아마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미래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0월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도 이제 늦어도 10월 말에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들보다 무엇보다 이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이 이미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 기록에 이재명의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재명은 치사하기 짝이 없는 범죄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나가야 합니다. 또 지금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 성남시 정자동 호텔 건설 특혜 사건도 파림시 범죄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토지 용도를 5단계나 올려주었습니다. 백인동은 4단계인데 5단계나 올려준 겁니다. 도대체 이재명에 걸려있는 범죄는 몇 개인가요? 대장동, 백인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걸 다 빼고도 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몇 개입니까? 그는 어쩌면 여생을 법정과 교도소를 오가며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재명이 지금 대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으로 사흘 전 검찰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은 그 사건이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수원지검이 배포를 한 입장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검사와 경찰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다. 검찰 설명에 의하면 검찰은 2023년 3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자 검찰이 그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고 경찰이 재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를 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권익위는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2023년 12월 검찰이 송치 요구를 통해 올해 1월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재수사를 했는데 송치가 되지 않자 검찰이 경찰에 지시를 한 겁니다. 이제 송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송치를 했고 1월 달에 그 기록이 온 겁니다. 검찰은 또 이재명이 수백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주장에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에 대다수인 129곳은 그리고 7곳을 뺀 나머지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이 된 업소들이다.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소환 조사한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이재명은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9월경입니다. 그리고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입니다. 그 전부터 경기도 법인카드로 일제 샴푸까지 산 것이 확인되었는데 경찰은 무슨 이유로 이재명을 불송치하기로 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소고기, 과일 이런 먹는 것 외에도 거의 모든 생필품까지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오는 7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 장모 최은순 씨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 모양입니다. 최상병 일주기인 19일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문회에 올라온 탄핵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에도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제 정신들인가요? 탄핵 사유조차 불명확한데 무엇으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닌 말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증명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문제입니다. 법사위원장 정식내는 9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문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 참여자가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식내는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문 안건을 심사해서 국회의장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문재인도 임기 당시에 146만 명의 탄핵 청문이 있었다.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 했느냐. 그러자 정책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리적으로 이번 탄핵 청문 내용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책내는 표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의 요건이 다 갖춰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말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원회 청문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결혼 전의 일로 이게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도 정책내는 표결 처리를 강행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안건은 통과가 됐습니다. 글쎄요, 만약 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된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 최은순 씨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할 텐데 과연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식내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대를 하며 결국 모두 퇴장했습니다. 그러자 정식내는 한술 더 떠서 청문회 증인 39명도 민주당 단독으로 모두 채택을 해버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청래가 결정을 한 청문회 증인 39명.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는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도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 국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